떠도는 여러분의 고견을 떴습니다. 오늘 떠평은요, 파워블로그의 정현태 만리풍치의 글이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심층 분석, 제목이 윤 대통령의 법대로가 무서운 이유. 만리풍치의 글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법치 대통령은 역대 최강이 된다. 법치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춘 윤석열 대통령이 법을 기준으로 국정을 운영하면 그가 행사해온 공권력, 즉 군사력, 경찰력, 행정력은 정당성을 확보, 역대 최강의 대통령이 된다. 대처와 레이건이 가졌던 이런 힘이 공산제국을 무너뜨렸듯이 윤석열의 법치가 김정은 정권과 북핵을 제거, 자유통일로 가는 길을 열 것이란 유쾌한 상상도 해본다. 세상을 바꾸는 이들은 젊은이, 외부에서 온 사람, 그리고 바보이다. 일본 속담. 민노총 화물연대의 화물운송 거부 사태 기간 중 현장을 둘러본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은 공권력이 살아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했다. 경찰이 불법 행위자를 단속하자 업무에 복귀한 운전자들이 안심하고 일을 하더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법대로가 무섭다는 평을 했다. 마거릿 대처 영국 총리가 1980년대 탄광노조의 불법 파업을 진압, 지도력을 확립하였듯이 윤석열 대통령이 민노총을 제압한 여세를 몰아 전혀 새로운 유형의 대통령, 즉 진짜 법치 대통령이 되어 공정한 공권력 행사로 후진적 잔재를 정리하고 인류 국가로 나아가는 문턱을 넘을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갖게 한다. 이게 검찰총장 출신의 정치 신인을 대통령으로 세운 시대정신이 아닐까?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정보기관과 군대의 정치 개입이 차단된 후 한국의 특수부 검사들은 면책 특권이 있는 대통령만 제외하곤 모든 공직자 그리고 모든 기업인을 성역 없이 수사하는 전통을 세웠다. 대통령 임기 말에 가면 대통령 측근과 친인척이 수사 대상이 되고 퇴임 후엔 전직 대통령을 수사한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전 정권 수사처럼 관례처럼 되어 이게 특수부 검사들 목이 되었다. 정치 보복이란 비판도 있지만 5년 단임제와 맞물려 5년마다 쌓인 부패를 청소하는 자정 노력이라고 긍정적으로 볼 점도 있다. 이런 특수부 검사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의 상당 부분 예컨대 종북 좌익 문제도 특수부식 부패 수사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문재인 플러스 이재명 세력이 조용하게 진행되는 수사로 초토화될 지경에 처한 것은 반역 때문이 아니라 부패 때문이다. 반역 수사를 하면 민주 탄압이란 비판이 나오지만 부패 수사에 걸리면 그런 항변이 먹히지 않는다. 과거엔 빨갱이는 안 된다는 게 사회적 합의였지만 요사이는 부패는 안 된다는 쪽으로 바뀌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패 수사만 철저히 하면 국가 반역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듯하다. 한국의 종북 좌익 세력은 이미 최대의 기득권 세력이고 이들의 특권 의식은 부패할 수밖에 없는 생리와 구조를 품고 있다. 특수부 검사들의 부패 수사 공세에 가장 취약한 면을 가진 셈이다. 가장 부패한 운동권, 기득권 세력. 윤석열식의 적폐 수사가 조용하게 진행되고 있다. 벌써 20여 명의 문재인 정권 장차관급 인사들이 수사선상에 올라 있거나 구속 기소되었다. 문재인 정권처럼 선동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고 적법 절차를 지켜가면서 하니 무리나 반발이 없고 국민들도 이렇게 규모가 큰지 느끼지 못하고 있다. 지금은 극히 일부만 드러났지만 문재인 정권 적폐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일 것이다. 여기서 부패라 함은 뇌물죄뿐 아니라 권력을 남용한 범죄, 즉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및 반영행위도 포함된다. 문재인 정부가 최악의 부패 집단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1. 문재인 정권의 본체가 계급투쟁론을 신봉하는 종북 좌익 세력이기 때문이다. 계급투쟁론자들은 법치를 부정하고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고 믿는 이들이다. 뇌물, 직권남용, 배임, 반역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는 견제가 전혀 작동할 수 없는 가치관이다. 권력엔 거의 자동적으로 부패가 따르는데 자율적 견제가 안 되고 오히려 그들이 꿈꾸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불법, 부패, 반역을 장려한다. 2. 계급투쟁론은 우호적 계급과 적대적 계급을 구분, 자기 편에 대해서는 무조건적 지원을 하고 적대 계급에 대해서는 무조건적 제약을 가하게 되어 있다. 같은 편은 패거리가 되고 이권과 만나면 갈라먹기를 한다. 국가의 예산이나 자산은 오로지 뜯어먹고 빨아먹는 대상일 뿐이다. 속성이 끼리끼리 해먹는 것인데 검찰, 법원, 감사원, 언론 등 외부적 견제만이 이들을 주저하게 만든다. 3. 문재인 정권은 계급투쟁론적 패거리 의식에 입각, 검찰, 국정원, 경찰, 감사원을 무력화시키거나 하수기관으로 만들어 자신들의 부패는 덮고 상대편의 부패는 까발리도록 하려고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런 권력에 저항했다. 4. 좌파
정책은 국가 개입을 강화시키므로 이권이 많아지고 부패의 소지가 넓어진다. 탈원전 정책으로 태양광 발전이란 이권이 새로 생기니 가액들이 몰려들어 갈라먹는 시기다. 5. 20년 집권 운운한 것으로 미루어 이들은 장기 집권에 자신이 있었고 따라서 마음 놓고 해먹었을 것이다. 6. 그들은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개혁, 청산, 민주, 평화, 정의, 민족 같은 말들로 포장 사람들을 속이려 했다. 아직도 민노총이나 민주당이 깨끗하고 정의로운 집단이라는 선입견을 가진 이들이 많다. 7. 흔히 권력은 부패하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다고 하는데 좌익이 권력을 쥐면 절대 부패로 간다는 사례는 김일성 정권이 잘 보여주었고 그 파생 상품인 문재인 정권도 마찬가지이다. 8. 그럼에도 대한민국이 70여 년간 문명 건설을 통하여 발전시킨 법치와 민주적 제도가 좌익 부패를 견제했고 단죄하고 있는 중이다. 숙주와 기생충. 윤석열 정부의 역사적 과제는 5년간 유린된 헌법 정신을 되살리는 국가 정상화이고 검찰의 문재인 적폐 수사는 보조 수단일 뿐이다. 그렇다면 임기가 끝날 때까지 진행되어야 하고 그 결과를 백서로 만들어 국민들에게 알려 이런 정권을 만들어낸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역사는 기록이고 기억이다. 문재인 적폐는 전방위적이고 반역과 부패를 겸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 어떤 정권과도 구별된다.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한다.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 등 송모 상임이사가 재직 중이던 2018년, 2020년 임직원 등 22명에게서 3억 8,500만 원을 받고 임원 선임과 승진, 전보, 계약 등에서 특혜를 준 사실이 드러났다. 개발도상국에 공적 원조를 해주는 외교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후진국에서나 있을 법한 매관매직이 벌어진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이 사람이 문재인과 동지였다는 점에서 보인다. 그는 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활동했던 부산 YMCA 사무총장을 지냈다. 2017년에는 이미경 당시 코이카 이사장이 적폐청산 명목으로 만든 혁신위원회에서 활동하다 이듬해 상임이사에 올랐다. 적폐청산이 새로운 적폐로 가는 길목이었다는 이야기다. 그는 2년간 코이카 내부 인사와 계약 업무를 총괄하면서 과거 시민단체에서 함께 일했던 대학 선배에게서 9회에 걸쳐 6,400만 원을 받은 뒤 코이카 자회사 대표이사에 앉혔다. 승진 순위 밖에 있던 간부에게서 2,500만 원을 받고 근무평가를 조작해 승진시켰다. 직원 6명에게는 8,700만 원을 받고 희망하는 해외 사무소로 발령내기도 했다. 손혁상 코이카 이사장도 교수 시절 송 씨에게 자녀 학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주었고 8개월 뒤 이사장에 선임됐다. 코이카는 내부 정보로 송 씨를 조사했지만 중대 사안이 없다며 면직 처리로 끝냈다. 문재인 정권은 좌파 기득권을 세력화하여 대한민국을 숙주 삼아 기생충처럼 빨아먹기로 작심한 듯 탄탄한 부패 구조를 만들었다. 정권은 5년 내내 선거 캠프나 좌익운동권 단체 출신들을 공공기관장의 임원으로 임명했다. 공공기관 임원 2,799명 중 515명이 이른바 캠코더, 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출신 낙하산이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요직을 차지 정의와 개혁을 간판으로 내건 다음 뒤에선 이런 짓을 했다는 의심은 정당하다. 시계를 20년 전으로 돌린 대선 자금 수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2019년에 일어난 범죄는 전형적인 반역과 부패의 복합형이다. 경기도의 비호를 받아 활동한 대북사업가, 브로커, 검찰 공소장에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은 경기도로부터 대북 지원 사업을 위한 보조금 15억 원을 따냈다. 그는 이 가운데 7억 6,200여만 원을 횡령, 주식 투자, 룸사롱 유흥비, 개인비, 갑기, 생활비 등으로 써버렸다고 한다. 그는 이재명 사건 변호사 대납 의혹을 받고 있는 조폭 출신 쌍방울 그룹 회장과 유착, 북한 관련 사업도 했다. 쌍방울 측이 준 돈을 불법 환전, 북한에 들어가 천안함 폭침설 김영철 당시 북한군 정찰총국장 등 노동당 요인들에게 사업알선 대가 등 명목으로 47만 달러를 전달한 것이다. 공소장. 쌍방울은 이렇게 따낸 북한 사업 이권으로 계열사의 주가를 올려 돈을 벌었다는 혐의도 받는다. 경기도는 2019년 3월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로부터 어린이 급식용 밀가루와 미세먼지 저감용 묘목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한 달 뒤 안부수의 아태협을 대북지원 사업자로 선정하고 밀가루, 묘목, 매입 비용 등 15억 원을 보조금 계좌에 입금해줬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계좌 이체나 신용 체크카드로만 사용하게 돼 있는데 안부수는 이를 어기고 현금으로 인출해 횡령했고 경기도는 이를 알면서도 사실상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이재명, 최측근, 김용, 정진상 구속 기소는 대선 자금 수사란 말을 20년 만에 부활시켰다. 내용의 핵심 2021에서 2022년에 걸친 이재명 후보의 민주당 내 경선과 대선 자금이다. 뭐 이렇게 쭉 밑에 이제 사례를 나열하는데요. 이런 사례가 뭐 여기 나열한 거 말고도 뭐 수두룩한 거 다 알죠. 예. 하여튼 이 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법대로가 무서운 이유가 법대로 하기 때문에 무섭다는 거예요. 근데 왜 윤석열 대통령은 법대로 할 수 있을까요? 특수부 검사 출신이라 그렇다? 뭐 특수부 검사 출신이라 그런 것도 있죠. 예. 일평생 특수부 검사를 했으니까 법에 대해서 이제 민감하고 또 법을 잘 다루고 수사를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렇죠. 물론 그 점도 있지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법대로가 무서운 이유는 법에 꿀릴 게 없다는 점에서 무서운 거예요. 내가 꿀릴 게 없는 사람은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치권에 오래 있으면서 뭐 이런저런 뇌물을 받았거나 이런저런 결탁을 했던 사람들은 자기도 꿀릴 게 있으니까 비슷한 범죄를 단죄를 못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법을 어긴 사람만 수사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뇌물을 정치권에서 받은 적도 없고 기업으로부터 뇌물도 안 받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청렴한 검사가 되기 위해서 술 얻어먹고 그러지 말라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 아버지의 말을 명심하고 그 검사 봉급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자기 돈으로 밥 사고 술 샀다는 거 아니에요. 그 유명한 일하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평생 실업자인 적이 없잖아요. 잘 나가는 검사고 검찰총장이고 그랬는데 통장에 결혼하기 전에 김건희 여사가 결혼하기 전에 보니까 2천만 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 재산이. 그게 참 한심하기도 하지만 그 나이에 50대에 2천만 원밖에 전 재산이 없으면 한심한 것도 되지만 김건희 여사가 반한 건 뭡니까? 아, 이 정도로 돈을 안 먹고 뇌물을 안 먹었구나. 야, 대단하다. 거기에 탐복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다행히 김건희 여사는 돈이 많고 그러니까 뇌물 안 먹은 청렴한 검사, 당당한 검사, 결혼하는 거죠. 그런데 그 결혼식 날 이 서초동이 뭡니까?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았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선배, 후배, 친구들이 결혼 축하하러 와가지고 그만큼 인생을 잘 살았다는 거니까 그런 데서 보듯이 당당하니까 법대로 지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법을 어긴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 무서운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법대로가 큰 역사를 이룰 겁니다. 큰 물줄기를 쫙 그냥 부패들 잡다 보면 반역자들 그냥 다 때려잡는 거예요. 갑시다. 부정선거까지만 가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법대로 하다 보면 또 모르죠. 부정선거까지 파고들려고 지금 준비하시는 중인지도. 박수를 보냅니다. 부정선거까지 갑시다. 그냥 갑시다.